솔직히 말하면 어플도 써봤거든요. 쌩얼 보여드리는 게 좀 창피해요. 상상도 못할 변태들이 많더라고요. 팬티 보여줘 막 이러고. 아 머리야. 모시 류짱 데스까? 제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이런 우연이? 오늘 촬영이 있는데 끝나고 집 가고 또 다음날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을 잡아서 혼자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잘 준비하면서 썰을 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어밴드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예전에 디즈니랜드 갔을 때 산 건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안을 하면서 썰을 풀면 제 쌩얼이 너무 많이 보여지는데 창피하긴 하지만 뭐 어때? 사실 제가 오늘 썰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다 본다고 했잖아요. 진짜 거의 다 보거든요. 근데 꼭 렌탈 남친 영상이나 친구 만들기 영상 이런 곳에 댓글 보면 팔로워도 많으면서 맘만 먹으면 연애나 친구 만들 수 있는 거 아님? 기만하는 거 아니야? 라는 댓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렌탈 남친에 중독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찍은 겁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사고 이런 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뭐 어쨌든 사실 저에게는 진짜 애인 만들기라든지 친구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일단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어플도 써봤거든요. 그 썰은 일단 화장을 지우고 마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을 지우면서 쓸 제품들은 바로 이건 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피지 분비도 늘어나고 블랙헤드도 신경 쓰이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날이 다가오면 꼭 더 그렇거든요. 사실 지금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피부가 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을 가져온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피부 타입별 3가지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초미세먼지, 블랙헤드 제거에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 번만으로 빠르고 깔끔하게 지워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날이 아닐 때도 피부가 워낙 예민해가지고 민감성 PHA를 쓰고 있어요. 바로 이거. 300ml로 나왔는데 양도 되게 넉넉하죠. 그리고 이게 뚜껑을 돌리면 잠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호텔 가거나 아니면 여행 갈 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있는 클렌징 루틴은 이 오일로 한번 다 싹 지워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클렌징 젤을 하고 끝이에요. 먼저 이렇게 손에 짜준 다음에 첫 번째는 노폐물이 신경 쓰이는 부분에 먼저 올려줘요. 이런 식으로 저는 특히 이 콧볼 그리고 여기 T존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턱 밑에 이 오일의 제형은 확실히 입자가 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쿠션감 있고 도톰한 오일의 느낌? 되게 부드럽게 롤링이 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줘서 롤링을 해줍니다. 눈화장 부분은 어차피 한 번에 지워지니까 맨 마지막에 이 콧볼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블랙헤드나 각질 이런 게 유난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번 그 정도 롤링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롤링 시켜줬으면 물을 손에 묻혀가지고 물로 유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부분도 오늘은 제가 촬영이 있기 때문에 아래 속눈썹도 붙였거든요. 제가 워낙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클렌징도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부분도 유화를 시켜주면 속눈썹도 떨어지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벌써 쌩얼이 되었어. 그럼 세수하고 올게요. 너무 깔끔하게 다 지워져가지고 쌩얼 보여드리는 게 좀 창피해요. 어쨌든 이렇게 클렌징 해줬으면 평소에 쓰는 스킨케어 스킨 발라주고 원래 하던 스킨케어 해주면 끝! 그리고 제가 얼굴 각질 제거라든지 블랙헤드는 따로 관리 안 하고 클렌징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또 이 친구가 요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 쓰기 전에도 다른 클렌징 오일로 몇 번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 한스킨 제품이 블랙헤드 없애는 클렌징 오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건 이 민감성 제품인데 이 건성 제품이 인체적인 실험에서 무려 블랙헤드가 50%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대요. 사실 민감성은 이 친구보다는 살짝 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민감성을 위해서 되게 순하게 나왔으니까.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해주니까 저절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데일리로.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도 한스킨과 함께 준비를 해봤어요. 참여 방법은 제가 오늘 소개한 이 한스킨 클렌징 오일을 쓰고 싶은 이유 댓글로 적어주시고 구글 폼을 작성해주면 끝이에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분께 오일과 함께 쓰면 좋은 기초 케어 베스트 4 그리고 클렌징 폼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클렌징 폼은 이 제품이에요. 저도 지금 쓰는 거 다 쓰고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들도 있는데요. 이 이벤트들은 참여만 하면 100% 수박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올리브영 5,000원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잘 준비 끝났으니까 침대로 가서 마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쌩얼로 썰을 푼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러니까 약간 같이 여행 와가지고 자기 전에 수다 떠는 것 같다, 그쵸? 아무튼 여러분, 진짜 제가 어플을 사용하고 충격 먹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한국 틴더랑 일본 틴더랑 다르다는 거예요. 인식도 다르고, 한국은 뭔가 하룻밤 지낼 사람을 찾는다라는 느낌이 강하다면 일본은 친구 찾는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연애도 한다고 그런 인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볼까? 참고로 그건 최근은 아니고 제가 일본에 막 왔을 때, 친구가 진짜 없을 때. 그래서 사실 연애보다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더 컸어요. 물론 괜찮은 사람을 찾으면 할 생각은 있었지만, 아무튼 제가 틴더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간단하다. 사실 그런 데이트 어플이나 언어 교환 어플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뭔가 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예를 들면 글을 막 써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해야 된다든가.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한국에서 왜 안 했냐? 지금은 비율이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한데 제가 7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쭉 80에서 90%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명이 저를 알고 있단 말이죠. 뭔가 무서운 거야. 한국은 틴더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도 한데 이 유튜버 틴더 한다, 이거 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날까봐. 근데 솔직히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저를 거의 모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틴더를 호기롭게 깔았죠. 근데 틴더를 3일 만에 지웠습니다. 우선 이상한 사람은 물론 많이 있을지 알았지만 진짜 상상도 못할 변태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엔 되게 평범하게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팬티 보여줘 막 이러고, 아 머리야.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된다 라는 거에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DM이나 친구들 연락도 잘 안 보는 성격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은 대화를 계속 해야 된다?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물론 엄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노력을 했겠지? 근데 그런 사람도 딱히 없었어. 그리고 결정적인 거, 모시 류짱 데스까? 제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이런 우연이? 제가 솔직히 그때는 일본인 팔로워 비율이 진짜 적었거든요.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1년 반 정도 전? 그때는 팔로워가 5만도 안 됐을 거예요. 4.5만이었나? 그리고 일본인 비율이 진짜 1% 이렇게 있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이제 다 탈퇴하고 끝. 사실 제 성격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데이트 어플 같은 걸 쓰면서 팬을 만날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쓰기 좀 그래. 제가 예전에 어떤 연예인분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그분이 팬이랑 연애는 절대 안 한다, 하기 싫다, 이유는 실망시키기 싫어서 라고 한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공감이 돼. 구독자였던 분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 제 모든 걸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남자친구면. 그래서 조금 부담돼가지고 편하게 못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실망시키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SNS 속에 류경아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서 찾으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댓글에서. 근데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 제가 곧 학교가 끝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워홀 준비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워홀 합격이 안 되면 일본에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미지수야. 근데 일본 사람이랑 사귀어봐. 저는 장거리를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이가 좋았던 친구 혹은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랑 사귀었어. 장거리가 됐어. 근데 좀 틀어져가지고 헤어졌어. 그러면 친구나 같이 일할 사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좋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되면 학교 끝나고 한국 돌아갔다가 다시 일본에 오게 되면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본에 와서 친구를 만들 수 있던 것도 어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의 소개, 친구의 친구, 같이 놀다가 친구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초반에는 유학생 교류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학생 맨션에서 사는데 학생 맨션에서 주최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주최를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주최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몇 번 가서 친해진 사람도 있어요. 확실히 연애진 친구는 내가 노력해야지 생기는 것 같긴 해. 아무튼 저는 워홀 결과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노력을 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잘 준비를 하면서 썰까지 잠깐 풀어봤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속이 시원해. 그리고 제가 오늘 나이트 루틴에서 사용한 이 친구 3가지 라인이 있으니까 자기 피부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블랙헤드를 자극 없이 매일매일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추천할게요. 아까 안내해드린 구독자 이벤트도 꼭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잘 자요.